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백서 꼼꼼한 리뷰. 이번에는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Commerce on the internet has come to rely almost exclusively on financial institutions serving as trusted third parties to process electronic payments. 즉, 이제 인터넷에서의 전자상거래가 이 전자지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트러스티드 서드파티, 즉 제3의 신용기관을 이런 신용기관 역할을 하는 이제 금융기관들, 즉 은행 같은 혹은 카드회사 같은 그런 것들의 이제 거의 exclusively rely on,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의존을 거의 배제해버리고 직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while the system works well enough for most transactions,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it still suffers from inherent weakness of trusted based model. 이 신용 기반의 모델에서 본질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이 신용 기반 모델의 본질적인 약점 뭘까요? completely non-reversible transaction.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Since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avoid mediating disputes. 즉, 어떤 이 금융기관들은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100원을 주고, 초코파이 하나를 사먹었는데, 요새 초코파이도 100원에 못 사먹죠. 1000원 합시다. 1000원 주고 초코파이 하나를 사먹었는데, 이 초코파이가 상했어. 그러면 100원, 1000원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거래를 되돌려야 돼요. 리버스블 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트랜잭션을 만드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장이 왜 길어? The cost of mediation increases transaction cost. 그래가지고 잘라놨구나. 중재 비용은 mediation 코스트, 중재 비용은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를 증가시킨다는. 왜? 이건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리말로 봅시다. 최소한의 실용적 트랜잭션 크기를 제한해 줘야 되고 소규모의 일상 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Limiting minimum practical transaction size and cutting off possibility for small casual transaction. 이 소규모 거래, 100원짜리 그거 사탕, 눈깔 사탕. 요새 눈깔 사탕 없죠? 눈깔 사탕 하니까 너무 잔인하다. 어쨌든 이런 소규모 거래나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의 트랜잭션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There is a broader cost in the loss of ability to make non-reversible payments for non-reversible service. 아예 환불 규정이 없는 그런 이제 서비스조차 리버스블 한 페이먼트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개입이 되면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ossibility of reversal,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거래는 the need for trust spread, 신용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은 머천트 must be wary of their customers. 고객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된다. hassling them, 이제 정보를 달라고 for more information than they would otherwise need. 만약에 이런 거래 취소라는 게 필요 없다면 몰라도 될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귀찮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a certain percentage of fraud, fraud 혹은 fraud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기거래, 사기거래를 이제 fraud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fraud detection. 이거를 잘하면은 상당히 좋은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거의 동시에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 신용카드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이런 거 디텍션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지불이 됐으면 빨리 승인 취소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요런 이제 프로드는 일정 정도는 accept unavoidable 한 걸로 accepted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거래의 뭐 0.001% 1% 정도 프로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비율의 사기 거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비용들 these costs and payment uncertainty 지불의 불확실성은 can be avoided in person by using physical currency. 자,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체가 있는 화폐, 즉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있죠. 그죠? 현금 사용하면 이중 지불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no mechanism exists. 어떤 메커니즘이 없는데 make payments over a communications channel without a trusted party. 즉 신용기관이 없이 제3의 신용기관 없이 이 통신으로만 이용한 지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at is needed?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electronic payment 시스템인데 전자 지불 시스템인데 based on cryptographic proof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instead of trust. 우리가 이제 신용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암호가 그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allowing any two willing party 어떤 두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transact directly with each other 서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제3의 신용 거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해주는데 이게 암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은행이나 만약에 카드사나 만약에 증권사가 신용을 보장해주면 이 신용은 공짜입니까? 아니죠. 항상 뭐가 발생합니까? 수수료가 발생하죠. 수수료.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수수료 항상 많이 발생하는 것 같죠. 그죠? 너무 많이 떼가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암호로 우리가 그걸 대체한다 그러면 물론 여기도 전혀 수수료가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 수수료가 훨씬 더 작아진다는 거죠. 거래 수수료가. 그래서 without the need for a trusted third party 신용기관, 은행도 필요 없고 증권사도 필요 없고 카드사도 필요 없는 신용거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증명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3의 신용기관의 개입이 필요 없이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Transactions that are computationally impractical to reverse. 자, 이 말이 뭔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would protect sellers from fraud. Routine escrow mechanism could easily be implemented to protect buyers. 자, sellers, 판매자. 그 다음에 buyers, 구매자. 둘 다 보호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 바로 취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래.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되돌리기에 실용적이지 않은 트랜잭션 이렇게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 취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래는 이제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판매자는 사기 거래로부터 보호해주죠. 취소 안 되니까. 내가 물건 주고 돈 받았어. 그러면은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이제 에스크로 메커니즘, 이 에스크로라는 게 뭐냐면 요 에스크로 서비스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금액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를 사는데 내가 뭐 저거 굉장히 좋은 비싼 자동차 1억짜리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판매자한테 1억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1억을 줬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받았는데 이 자동차가 뭐 핸들이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 하자가 굉장히 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되돌려 줄 수가 없죠. 일리버스블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내가 얘를 자동차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지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판매자나 구매자를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뭐를 제공하냐면은 computationally impractical to reverse. 취소가 아주 어렵도록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In this paper, 여기 이제 한 문장에 이 논문의 핵심을 다 표현하고 있죠.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 spending problem. 이중 지불 문제를 peer-to-peer distributed timestamp server, P2P로 분산된 타임스탬프를 찍는 서버하고 이것이 computational proof, 계산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거래를 취소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chronological order of transaction, 거래의 연대기적 순서로 쭉 기록을 해놓고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얘를 아무도 못 바꾸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제3자가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사기치려고 해도 아무도 이거를 바꿀 수 없도록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P2P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가 어떤 트랜잭션의 연대기적인 순서로 계산적 암호를 이용한 증명을 제공하도록 해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겠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이고 블록체인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system is secure. 시스템은 안전하다. As long as honest node, 정직한 노드들이 collectively control more CPU power.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초록에 설명했듯이 악의적 노드가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선한 노드들이 있다면, 정직한 노드들이 있다면 아무리 이 어태커 노드들이 작당을 해도 얘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훨씬 더 많다면은 많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협력하는 공격자 노드의 집합이 CPU 파워가 악의적 노드보다 훨씬 더 큰 동안에는 안전한 시스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제3자의 거래 보증, 즉 신용기관, 신용을 제공해주는 이 신용기관이 없이도 어떤 거래 내역을 쭉 적겠다고 하죠. 그죠? 이거를 이제 원장이라고 합니다. 원장. 장부죠, 장부. 그리고 이거를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죠. 그죠? 다 공개해가지고 원장을 다 따로 사본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산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분산 공개 원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Distributed Public Ledger, 영어로 원장을 ledger라고 합니다. 장부. 그러니까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기록해 놓고 그거를 그
다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기록된 단 하나의 원장을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걸 다 공유하고 있다면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 변경을 하려면 CPU 파워가 위조를 하려면 CPU 파워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이 참여하는 협력자들의 네트워크 협력자들 선한 노드들이 얘들보다 컴퓨터 파워가 더 크다면 절대로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인트로덕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